급식위생지킴이입니다. 두구두구두구두구. 오늘은 조리원으로 1일 체험을 해볼 건데요. 짜잔! 여기가 바로 오늘 체험할 유치원입니다. 그럼 저기 입구가 보이는데 한번 들어가 볼까요? 단체 급식에서 근무하려면 지켜야 할 위생수칙이 많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기본, 바로 개인위생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올바른 위생복장 착용과 교차오염 예방 방법에 대해 꼼꼼하게 알아보도록 해요. 여기는 휴게실입니다. 우선 조리실에 들어가기 전에 위생복장으로 갈아입어야겠죠? 어머, 외출복과 위생복이 구분해서 보관되어 있네요. 입고 왔던 일상복과 개인 물품의 이물질이 위생복에 묻어서 음식에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니 꼭 지켜야겠습니다. 휴게실이 없는 급식소의 경우에는 별도의 장소에 옷장을 마련하여 외출복과 위생복을 구분하여 보관하도록 합니다. 우선 제가 착용하고 온 액세서리는 모두 풀어줍니다. 애초부터 착용하지 않고 오면 편하겠지만 혹시 장신구를 착용하고 왔다면 모두 제거해야 합니다. 네일을 하거나 네일팁과 스티커를 붙이는 것은 금지입니다. 저도 조리원 1일 체험을 위해 깨끗하게 정리하고 손톱도 짧게 자르고 왔답니다. 음식에 머리카락과 같은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머리는 묶어주고 머리망을 착용했습니다. 묶기 어려운 단발머리나 파마머리인 경우 전체 머리망을 착용하면 좋습니다. 머리카락뿐만 아니라 속눈썹을 연장하거나 인조 속눈썹을 부착한 경우 잘 떨어져서 음식에 이물질로 들어갈 수 있으니 절대 금지라고 합니다. 잊지 마세요. 이제 위생복을 입어보겠습니다. 하얀 위생복이 정말 깨끗하게 준비되어 있네요. 위생복은 색깔이 어두우면 오염 상태를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더러움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흰색이나 밝은색을 착용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화상과 같은 안전사고에 노출되기 때문에 이렇게 긴 소매를 권장한다고 합니다. 이제 위생모를 써야겠죠? 위생모를 쓸 때 주의해야 할 점은 뭘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머리카락이 밖으로 보이지 않아야 합니다. 이렇게 귀까지 완전히 덮이도록 착용해야 한답니다. 이제 위생 마스크를 착용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생화를 신겠습니다. 위생화는 외부용 신발과 구분해서 착용해야 합니다. 안전을 위해 발목까지 오는 신고 벗기 편리한 모양이고 미끄럽지 않은 재질을 권장합니다. 그리고 신고 온 외출 신발은 위생화와 구분해서 보관해야 합니다. 짜잔! 올바른 조리복 착용을 완료했습니다. 자, 그럼 조리실로 들어가 볼까요? 아참! 조리실에 들어가기 전엔 손을 꼭 씻어야 합니다. 그럼 제가 올바른 손 씻기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손에 물을 묻히고 비누를 묻혀서 손바닥과 손바닥을 마주대고 문질러 주세요. 다음, 손등과 손바닥을 마주대고 문질러 주시고 손가락 사이사이도 꼼꼼하게 문질러 주세요. 엄지손가락을 돌려주면서 문질러 주시고요. 손톱 밑에도 문질러서 닦아줍니다. 마지막으로 손목을 깨끗이 돌려서 문질러 닦아주시고 깨끗하게 비누 거품을 헹궈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페이퍼 타올로 손의 물기를 모두 없애면 됩니다. 고무장갑도 작업 중간마다 손 씻기와 동일하게 씻어야 합니다. 오늘 저는 전처리 작업부터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리실 내에서는 앞치마와 고무장갑을 용도별로 색으로 구분하여 착용한다고 합니다. 여기 잘 보이는 곳에 표식이 부착되어 있어 앞치마와 고무장갑의 구분 사용에 도움이 될 것 같네요. 저는 전처리 작업을 할 테니까 분홍색 앞치마와 분홍색 고무장갑을 착용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복장으로 오늘 메뉴 중 하나인 버섯 김무침에 들어갈 버섯을 손질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이제 전처리 작업이 끝났으니 조리 작업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조리 작업을 위해서는 흰 앞치마와 흰 고무장갑으로 교체해야겠죠? 자, 이렇게 작업구역 경계마다 신발 소독조가 구비되어 있네요. 그럼 위생화를 소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밟을 때마다 소독액이 충분히 나와서 위생화가 잘 적셔졌습니다. 그럼 소독이 잘 된 것 같은데 조리구역으로 이동해 볼까요? 짜잔! 흰 앞치마와 흰 장갑으로 교체를 완료했습니다. 그럼 조리를 하러 가보실까요? 오늘 급식할 음식이 모두 조리가 완료되었습니다. 이제 배식을 위해서 배식 전용 앞치마와 위생장갑을 준비했습니다. 그럼 배식하러 가보실까요? 오늘 우리가 만든 버섯 김무침을 아이들한테 배식했는데요. 아이들이 잘 먹어서 너무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자, 그럼 배식이 끝났으니 청소를 하러 가볼까요? 청소용 위생복장은 빨간색 앞치마와 빨간 고무장갑이네요. 소독구에서 꺼내서 갈아입었습니다. 이제 내일을 위해 오늘 입었던 위생복과 앞치마, 고무장갑 등은 모두 세척 후 소독해서 보관해둬야겠죠? 세척제를 이용해 깨끗하게 세척하면 됩니다. 세척된 앞치마와 고무장갑은 소독을 해야 합니다. 소독액이 담긴 소독조에 앞치마와 고무장갑을 일정 시간 침지해야 합니다. 이때 앞치마와 고무장갑이 소독액에 완전히 침지되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세척과 소독을 마친 개인 위생복장은 정해진 장소에 구분해서 보관해야 합니다. 위생복도 매일 세척하여 소독고에 보관합니다. 일반적으로 자외선 소독고에 넣어서 소독하시는데요. 소독고에 넣기만 하면 소독이 될까요? 아닙니다. 자외선 살균 등의 빛이 앞치마나 고무장갑의 표면에 닿아야 제대로 살균이 된답니다. 따라서 자외선 살균 등이 잘 켜지는지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듯이 소독고도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줘야 합니다. 살균 등이 고장나거나 불량이면 교체해주고 반사판도 청소해줘야 제대로 소독이 된답니다. 그리고 너무 많은 앞치마를 넣으면 자외선 빛이 닿기 어려우므로 적당량을 보관하도록 해야 합니다. 만약 소독고 내에 앞치마와 위생복을 다량으로 보관하면 살균 효과가 떨어지므로 간격을 유지하여 적정 용량만 보관해야 합니다. 개인위생에서의 교차오염 예방을 위해 지켜야 할 사항에 대해 집중적으로 배우게 됐습니다. 첫째, 머리카락과 귀가 보이지 않도록 위생모를 착용해야 하고, 둘째, 수시로 손을 씻고 소독하며, 셋째, 전처리, 조리, 세척 및 배식 업무에 따라 위생복장을 색깔별로 구분해서 교체 착용해야 하며, 넷째, 위생복과 고무장갑과 앞치마는 매일 세척과 소독하여 소독고에 보관하고, 다섯째, 소독 설비들은 수시로 점검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개인위생을 꼼꼼히 지켜야 우리 아이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